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한 중년 여성이 계단에 서서 손에 든 어린아이용 점퍼를 내려다본다. 그 점퍼는 빛바랜 초록색, 곳곳에 꿰맨 자국이 선명하다. 갑자기 옆 건물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친다. 저기, 또 그 더러운 옷 들고 뭐해? 미쳤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점퍼를 가슴에 끌어안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가는 촉촉해진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한다. 즉, 저러다 진짜 정신병원 가겠네. 주변에 있던 몇몇 이웃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린다. 저 여자 아직도 옛날 일에 매달려 살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아프다. 왜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걸까? 왜 모두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간다. 어두운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다. 집안은 작고 초라하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속 세 소년이 웃고 있다. 모두 같은 얼굴, 같은 미소,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든 점퍼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서서 손을 뻗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 멈춘다. 마치 그 기억을 건드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그녀는 소파에 앉아 점퍼를 무릎에 올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낸다. 연필이다. 연필에는 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고 숨을 멈춘다. 눈앞이 흐려진다.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덮친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공원, 햇살, 새 소년의 웃음소리. 그들은 손을 잡고 뛰놀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점퍼를 직접 만들었다. 초록색 체크무늬, 노란 멜빵. 그날 아침, 새 소년은 그 점퍼를 입고 공원으로 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온 세상을 뒤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이웃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세상은 그녀에게 말했다. 포기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다시 연필을 쥐고 창밖을 본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낡은 빨간 차가 서 있다. 오래된 모델 군데군데 녹이 쓴 차다. 그녀의 시선이 그 차에 고정된다. 그 차는 낯익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기억을 더듬는다. 그날 공원 근처 비슷한 빨간 차가 멀리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놓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걸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물건이 가득하다. 장난감, 색연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그녀는 사진을 꺼낸다. 새 소년이 공원에서 웃고 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 빨간 차가 흐릿하게 찍혀 있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댄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찾아낼게.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본다. 빨간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숨을 깊게 쉰다.
그리고 점퍼와 사진을 챙겨 문을 연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그녀는 차로 다가가 차창을 들여다본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차 안에서 낯익은 냄새가 난다. 오래된 가죽 냄새. 그녀는 숨을 삼킨다. 이 냄새, 그녀는 안다. 그날 공원에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점점 선명해진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부른다. 저기요, 거기서 뭐해요? 동네 아저씨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그 차 주인 아냐. 함부로 만지지 마.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난다. 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다. 아저씨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한다.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다들 당신 이상하다고 수군거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 걸까? 왜 모두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본다. 빨간 차, 새 소년, 그리고 그날의 햇살. 그녀는 연필을 손에 쥐고 단단히 결심한다. 너희를 찾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다. 그녀는 상자를 덮고 낡은 점퍼를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문을 나선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다. 비는 이제 그쳤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 그녀의 손에는 연필과 사진이 쥐어져 있다. 그녀가 떠난 뒤 아파트 단지는 다시 고요해진다. 빨간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차창에 비친 비는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녀가 떠난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녀가 찾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 연필, 그 점퍼, 그리고 그 빨간 차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길을 떠났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 민자는 낡은 점퍼와 사진을 손에 쥔 채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 비는 그쳤지만 잿빛 하늘 아래 공기는 차갑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소용돌이친다. 빨간 차 연필에 새겨진 준이라는 글씨, 그리고 사진 속 새 소년의 미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 들어 있다. 정류장에 서서 그녀는 멀리 보이는 빨간 차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듯이. 버스가 도착하고 민자는 망설임 없이 오른다. 창가에 앉아 그녀는 사진을 꺼내 다시 본다. 새 소년, 초록색 점퍼, 그리고 멀리 흐릿하게 찍힌 빨간 차.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을 어루만진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꼭 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한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도 농산물 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점퍼를 입은 청년,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낯익은 얼굴. 그녀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버스가 경기도에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다. 농부들이 트럭에서 채소를 내리고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른다. 민자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 틈을 헤치며 걷는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핀다. 초록색 점퍼, 노란 멜빵. 그녀가 만든 그 옷을 찾으려는 듯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뛴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춘다. 멀리 채소 가판대 앞에 서 있는 청년. 그는 초록색 점퍼를 입고 있다. 민자의 숨이 멎는다.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간다. 청년은 채소를 정리하며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미소, 그 눈빛, 민자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겹쳐진다. 준호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다. 민자는 청년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밀친다. 아줌마, 길 좀 비켜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민자는 비틀거리며 사과한다. 아,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다. 아주머니는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한다. 뭐야, 저 사람 아는 척하려고? 저 청년 여기서 일하는 애야.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 그 말에 민자의 가슴이 철렁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저 청년은 그냥 일꾼이 아니다. 그녀는 느낀다. 저 미소, 저 눈빛은 그녀의 아이들과 너무 닮았다. 민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다가간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청년이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바라본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낯설다. 민자는 숨을 고르며 말한다. 그 점퍼 어디서 났나요? 청년은 살짝 당황한 듯 점퍼를 내려다본다. 아, 이거요? 시장에서 중고로 샀어요. 왜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민자의 가슴은 터질 듯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보여준다. 이거 혹시 아는 거예요? 준이라는 이름. 청년은 연필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냥 연필 아니에요? 그의 말에 민자는 실망으로 어깨가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 혹시 이 점퍼 어디서 샀는지 기억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강원도에서 온 할머니가 팔던 거예요. 정확한 건 기억 안 나요. 강원도. 그 단어가 민자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친다. 그녀는 청년에게 더 묻고 싶지만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압박한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며 말한다. 아줌마, 괜히 사람 괴롭히지 마. 저 청년 바빠. 민자는 다시 밀려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 강원도. 그녀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 청년이 입은 점퍼, 그 연필, 그리고 빨간 차.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 민자는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 찻집에 앉는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본다. 새 소년, 그리고 빨간 차. 그녀는 그 차를 떠올린다. 그날 공원 근처에서 본 그 차.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다. 그 차는 상훈의 차였다. 상훈, 아이들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직전 학교를 떠났다. 민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상훈은 아이들을 무척 아꼈다. 그는 늘 웃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기놀이를 함께 했다. 하지만 왜 그는 갑자기 떠난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차가 그날 공원 근처에 있었던 걸까? 민자는 찻집에서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낸다. 그녀는 상훈의 이름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다. 그녀는 한숨을 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강원도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찻집을 나와 버스 터미널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사진을 다시 본다. 새 소년의 미소.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너희가 어디 있든 엄마가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다. 버스가 강원도로 향하는 동안 민자는 창밖을 본다. 점점 짙어지는 녹색 풍경.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뒤섞인다. 강원도,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점퍼를 판 할머니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청년, 그는 정말 그녀의 아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 민자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준다. 준이라는 글씨. 그 글씨는 그녀의 희망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린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버스가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 민자는 작은 마을의 터미널에 내린다. 마을은 조용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린다. 민자는 터미널 근처의 여관에 짐을 푼다. 그녀는 방에 앉아 사진과 연필을 꺼내 놓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하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어두운 하늘 아래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내일로 달려가고 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그날의 진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자는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 그녀의 가슴은 아이들의 미소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다. 민자는 여관의 낡은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본다. 손에는 초록색 점퍼와 사진이 쥐어져 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경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만난 청년의 얼굴이 떠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녀의 아이들과 너무 닮았다. 하지만 그는 민자를 모른다. 강원도에서 샀어요 라는 그의 말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쉰다. 오늘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아이들, 혹은 그날의 진실.
민자는 여관을 나와 마을 중심으로 향한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만이 고요를 깬다. 그녀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강원도에서 온 할머니가 팔던 점퍼. 그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 민자는 마을의 작은 시장으로 간다. 시장은 아직 한산하다. 몇몇 노점상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민자는 한 노점에서 멈춘다.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정리하고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저기요, 혹시 초록색 점퍼, 노란 멜빵이 달린 옷을 판 적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민자를 빤히 본다. 점퍼? 그런 거 많지. 근데 왜? 민자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이런 점퍼예요. 제 아이들이 입던 거랑 똑같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몇 년 전 농장에서 가져온 옷을 판 적이 있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농장이야. 민자의 심장이 쿵쿵 뛴다. 농장요? 어디 있는 농장인가요? 할머니는 손으로 멀리 산을 가리킨다. 저쪽 차로 1시간쯤 가면 나와. 이름이 희망 농장인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희망 농장. 그 이름은 민자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농장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과 길을 알려주며 말한다. 조심해, 거기 좀 외진 곳이야.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고쳐맨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하다. 민자는 버스를 타고 농장으로 향한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들은 고요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란스럽다. 희망 농장.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꺼내본다. 새소년 초록색 점퍼, 그리고 빨간 차. 그녀는 빨간 차를 떠올린다. 상훈의 차. 그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직전 학교를 떠났다. 민자는 그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상훈은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는 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기놀이를 함께 했다. 하지만 왜 그는 갑자기 떠난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차가 그날 공원 근처에 있었던 걸까? 민자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준다. 준이라는 글씨. 그 글씨는 그녀의 희망이자 고통이다. 버스가 농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다. 민자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걷는다. 멀리 나무로 만든 간판이 보인다. 희망 농장이라고 적혀 있다. 간판 아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꽃 장식이 붙어 있다. 민자는 간판을 보며 숨을 삼킨다. 이곳이다. 그녀는 천천히 농장 안으로 들어간다. 농장은 넓은 들판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민자는 그 소리에 가슴이 떨린다. 그녀는 농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나무로 만든 건물, 채소밭,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모든 것이 평화롭다. 하지만 민자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민자는 건물 근처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고 작업복을 입고 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경계심이 묻어 있다. 민자는 용기를 내어 말한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초록색 점퍼를 입은 청년을 봤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 그 점퍼요? 우리 농장에서 만든 옷이에요. 아이들이 입는 거죠. 민자의 심장이 멈춘 듯하다.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인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여기선 어려운 아이들을 키워요. 상훈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상훈. 그 이름에 민자의 눈이 커진다. 상훈 선생님이 여기 계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지금은 밖에 나가셨어요. 오후에 돌아오실 거예요. 민자는 숨을 고르며 말한다. 그럼 그 점퍼를 입은 청년은 어디 있나요? 남자는 농장 뒤쪽을 가리킨다. 저쪽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가보시겠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그녀는 채소밭 근처에서 청년을 발견한다. 초록색 점퍼, 노란 멜빵. 그는 땅을 파며 일하고 있다. 민자는 그를 바라보며 숨을 멈춘다. 그의 얼굴, 그의 움직임. 너무 닮았다. 그녀의 아이들, 준호, 민수, 태호. 민자는 천천히 다가간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청년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본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눈빛은 맑지만 낯설다. 민자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보여준다. 이거 혹시 아는 거예요? 준이라는 이름 청년은 연필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냥 연필 아니에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민자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녀는 다시 묻는다. 그 점퍼 어디서 났나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농장에서 준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입어요. 민자는 숨을 삼킨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인가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상훈 선생님이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저도 그 중 하나고요. 민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상훈이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녀는 청년에게 더 묻고 싶지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든다. 저기, 손님, 여기서 뭐해요?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온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주세요. 민자는 당황하며 말한다. 아, 저는 그냥 상훈 선생님을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어내며 말한다. 상훈 선생님 바빠요.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민자는 비틀거리며 물러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농장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른다. 상훈, 그는 여기 있다. 그리고 이 농장, 이 청년들, 무언가 숨겨져 있다. 민자는 농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는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다시 본다. 새 소년, 빨간 차, 그리고 상훈. 그녀는 그날을 떠올린다. 아이들이 사라진 날. 상훈은 그 직전에 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차는 왜 공원 근처에 있었을까? 민자는 전화번호부를 꺼내 상훈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한숨을 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상훈을 만나야 한다. 그에게 물어야 한다. 왜 그랬는지,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민자는 찻집을 나와 농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녀의 손에는 연필과 사진이 쥐어져 있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 진실을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는 것.
강원도의 희망농장은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다. 민자는 농장 입구에 다시 서 있다. 손에는 초록색 점퍼와 사진이 쥐어져 있고 주머니에는 준이라고 새겨진 연필이 들어 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하다. 농장에서 쫓겨난 지 몇 시간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아왔다. 상훈을 만나야 한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민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농장 안으로 들어간다. 나무 간판 아래 아이들의 그림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민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찾는다. 농장 안은 조용하다. 낮에 보았던 아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민자는 건물 근처로 다가가 문을 두드린다. 아무 대답이 없다. 그녀는 다시 두드린다.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린다.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상훈이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민자는 한눈에 그를 알아본다. 상훈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상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이네요.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다. 민자는 숨을 삼키며 말한다. 민자예요. 준호, 민수, 태호의 엄마.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상훈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찾는다. 아, 그 아이들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들어오세요. 민자는 상훈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방 안은 소박하다. 나무 책상, 아이들의 그림이 걸린 벽, 그리고 차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다. 상훈은 민자에게 차를 권하며 말한다. 여긴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죠. 민자는 차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제 아이들이에요. 준호, 민수, 태호. 그녀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책상에 올린다. 이거 준호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점퍼, 그녀는 가방에서 점퍼를 꺼낸다. 상훈의 눈이 점퍼에 고정된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린다. 민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선생님, 제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상훈은 잠시 침묵한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연다. 민자 씨, 그 아이들은 여기 있었어요. 민자의 심장이 멎는다.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민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데려간 거죠? 왜요? 상훈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때 아이들은 위험했어요. 민자 씨 가정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았죠. 민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위험? 우리 가정이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안다고. 상훈은 차분히 말을 잇는다. 민자 씨, 저는 그 아이들을 구했어요. 그들은 여기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민자는 눈물을 참으며 소리친다. 행복? 엄마도 없이?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녀는 사진을 꺼내 상훈 앞에 던진다. 이거 보세요. 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훔쳤어요. 상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침묵한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단단한 믿음이 섞여 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새 삶을 줬어요. 민자 씨가 이해 못해도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민자는 숨을 몰아쉰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 지금 어디 있나요? 당장 데려오세요. 상우는 고개를 흔든다. 그들은 더 이상 준호, 민수, 태호가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민자 씨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은 민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손을 짚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상우는 조용히 말한다. 저는 그들에게 과거를 잊게 했어요. 그게 그들을 위한 길이었어요. 민자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친다. 선생님이 뭔데 그걸 결정해요? 그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상훈의 멱살을 잡으려 하지만 상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낸다. 진정하세요. 민자 씨, 저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해요. 믿어주세요. 민자는 고개를 흔든다. 행복? 엄마를 잊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선생님, 대체 왜요? 왜 제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연다. 민자 씨, 저는 그때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자는 숨을 멈춘다. 뭐라고요?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그때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면서 저는 질투했어요. 당신의 행복, 그 아이들의 미소. 저는 그걸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민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훈을 바라본다. 질투? 그래서 제 아이들을 훔쳤다고요? 상훈은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민자 씨, 당신은 저를 이해 못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민자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상훈의 고백, 아이들의 새로운 삶, 그리고 잊혀진 기억. 그녀는 사진을 다시 본다. 새 소년의 미소. 그녀는 눈을 감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그녀는 상훈을 바라보며 말한다.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민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냥 보고 싶어요. 그거면 돼요.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연다. 그는 민자를 농장 뒤쪽으로 안내한다. 채소밭 근처 3명의 청년이 일하고 있다. 민자는 그들을 본 순간 숨을 멈춘다. 준호, 민수, 태호. 그들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지만 민자는 한눈에 알아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쥔다. 준호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다. 청년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든다. 그는 민자를 낯선 눈으로 바라본다. 네,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낯설다. 민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저는 그냥 너희를 보러 왔어.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상훈이 다가와 말한다. 이분은 옛날에 아는 분이야. 잠깐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민자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보여준다. 이거 혹시 아는 거야? 청년들 중 하나가 연필을 보고 말한다. 그냥 연필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청년이 연필을 보고 살짝 멈칫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민자의 심장이 쿵쿵 뛴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이거 너희야. 기억나? 청년들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말한다. 이 점퍼 우리 옷이랑 똑같네요. 민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그래,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위해. 청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상훈이 조용히 말한다. 민자 씨, 그만하세요. 이 아이들은 당신을 모른다고요. 민자는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느낄 거예요. 그녀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뒤로 물러선다. 저기 좀 이상한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다. 민자는 멈칫한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 너희는 준호, 민수, 태호야. 내가 너희 엄마야. 그 순간 농장의 공기가 멈춘 듯하다.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상훈이 다가와 민자의 어깨를 잡는다. 민자 씨, 그만 돌아가세요. 이건 아이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민자는 눈물을 흘리며 상훈을 밀쳐낸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라고요. 그녀는 청년들에게 다시 다가가 소리친다. 기억해. 엄마야.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지만 청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민자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농장을 채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섞인다. 강원도의 희망 농장은 어둠에 잠겨 있다. 민자는 채소밭 옆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고 손에는 초록색 점퍼와 사진이 쥐어져 있다. 준호, 민수, 태호로 보이는 세 청년은 멀리 서서 그녀를 낯선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다. 민자의 울음소리가 농장의 고요를 깨운다. 너희는 내 아이들이야.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상훈이 민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민자 씨, 그만하세요. 이건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민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친다. 상처? 내가 상처받은 건 어때요? 내 아이들을 돌려줘요. 민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린다. 청년들 중 하나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한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낯설다. 민자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 준호지 맞지?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뗀다. 저는 그런 이름 모르는데요. 민자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 눈, 그 미소. 그녀는 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준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준다. 이거 너 거야. 준호야, 기억해. 청년은 연필을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한다. 그의 손가락이 연필을 어루만진다. 준이라는 글씨. 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친다. 다른 청년이 다가와 말한다. 저기 아줌마, 우리 좀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민자는 그를 바라본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 부드러운 눈빛. 민수는 늘 그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민수야, 너 늘 조용했지. 엄마가 종이접기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지만 무언가 떠오르는 듯 눈을 깜빡인다. 민자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약을 꺼낸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청년은 종이약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세 번째 청년이 멀리서 다가온다. 그는 다른 둘보다 마르고 눈빛이 맑다. 민자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저린다. 태호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다. 태호는 늘 작고 여리지만 웃음이 많았다. 민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 구슬을 꺼낸다. 이거 내 보물이었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청년은 구슬을 보고 숨을 멈춘다. 그의 손이 떨리며 구슬을 받아든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태호야, 엄마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하다. 상훈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민자 씨, 이 아이들은 당신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상처만 돼요. 민자는 상훈을 노려보며 말한다. 상처? 당신이 내 아이들을 훔쳤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를 잊었잖아요. 상훈은 고개를 숙인다. 저는 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싶었어요. 민자 씨, 당신이 이해 못해도 이 아이들은 여기서 행복했어요. 민자는 고개를 흔든다. 행복? 엄마 없이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은 내 아이들의 기억을 지웠어요. 그녀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소리친다. 너희는 내 아이들이야. 준호, 민수, 태호. 엄마를 잊었어도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농장을 울린다. 청년들 중 태호로 보이는 이가 조용히 말한다. 아줌마, 저희는 정말 모르는데요. 근데 이 구슬, 이 종이약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민수의 눈이 흔들린다. 맞아요. 나도 이 종이약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준호로 보이는 청년이 연필을 다시 내려다본다. 준, 이 이름 왜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지? 그는 민자를 바라본다. 당신 정말 우리 엄마예요? 민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엄마야.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녀는 사진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거 너희야. 공원에서 그날. 청년들은 사진을 보고 침묵한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하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하다. 태호가 구슬을 쥐며 말한다. 이 구슬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안아줬던 기억이. 민자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는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가슴은 찢어진다. 상훈이 조용히 말한다. 민자 씨, 이 아이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민자는 상훈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선생님, 당신은 내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줬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상훈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요, 민자 씨.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민자는 청년들에게 미소 짓는다. 너희는 여기서 잘 자랐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준호가 조용히 말한다. 저희 정말 당신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민수는 종이약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기억해요. 태호는 구슬을 쥐며 말한다. 이 구슬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느껴져요.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내리깐다. 민자는 그들을 끌어안는다. 새 청년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지만 서서히 그녀의 품에 몸을 맡긴다. 민자의 눈물이 그들의 어깨를 적신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농장의 바람이 조용히 그들을 감싼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민자의 귀에는 오직 이 순간만 들린다. 그녀의 아이들, 그녀의 전부. 그들은 여기에 있다. 기억은 없어도 그들의 심장은 아직 그녀를 느낀다. 상훈이 조용히 물러난다. 그는 민자와 청년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민자 씨, 이 아이들은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곳은 당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내가 지킬게요. 그녀는 청년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엄마 여기 있을게. 천천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청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혼란이 있지만 어딘가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다. 민자는 농장의 나무 벤치에 앉는다. 그녀의 옆에는 준호, 민수, 태호가 서 있다. 그들은 아직 어색하지만 그녀의 곁에 머문다. 민자는 사진을 다시 꺼내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거 우리 가족이야. 너희가 이렇게 작았을 때. 준호가 사진을 보고 말한다. 이 점퍼 정말 익숙해요. 왜일까? 민수는 종이약을 쥐며 말한다. 나 종이접기 좋아했었나 봐요. 태호는 구슬을 손에 굴리며 말한다. 이 구슬 꿈에서 엄마가 줬던 것 같아요. 민자는 미소 짓는다. 그래, 그게 너희야. 엄마가 다 기억해. 밤이 깊어진다. 농장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다. 민자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녀의 가슴은 아프지만 따뜻하다. 그녀는 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다. 기억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아이들이다. 그녀는 상훈을 떠올린다. 그의 잘못, 그의 후회.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한다. 그는 아이들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들을 지킬 차례다. 민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엄마는 이제 괜찮아. 희망 농장의 아침은 고요하다. 새벽녘 안개가 들판을 감싸고 멀리서 새소리가 은은히 퍼진다. 민자는 농장의 나무 벤치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고 옆에는 준호, 민수, 태호가 어색하지만 따뜻한 거리를 두고 서 있다. 그들은 여전히 민자를 낯설게 바라보지만 어제의 만남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준호는 손에 쥔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민수는 종이약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한다.
태호는 빨간 구슬을 손바닥에서 굴리며 멀리 산을 바라본다. 민자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본다. 그녀의 가슴은 아프지만 따뜻하다. 아이들은 여기 있다. 기억은 없어도 그들의 숨소리는 그녀의 전부다. 상훈이 멀리서 다가온다. 그는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다. 민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상우는 벤치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본다. 이 아이들 민자 씨 덕분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민자는 미소를 짓는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상우는 고개를 흔든다. 늦은 게 아니에요. 민자 씨가 왔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예요. 민자는 준호를 바라본다. 그는 연필을 쥐고 조용히 말한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연필 왜 이렇게 익숙한지 민수는 종이약을 꺼내며 말한다. 나도 그래요. 이거 만지다 보니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태호는 구슬을 쥐며 말한다. 꿈에서 누가 나한테 이 구슬을 줬어요. 그게 당신이었나요? 민자는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태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다 줬던 거야. 연필, 종이약, 구슬 다 너희 거야. 그녀는 사진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거 우리 가족이야. 공원에서 그때. 청년들은 사진을 바라본다. 준호가 조용히 말한다. 이 점퍼 정말 우리 옷이랑 똑같아요. 이상의 민수는 사진 속 새 소년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 아이들 나 같아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태호는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말한다. 이 미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안아줬던 민자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는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따뜻하다. 청년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혼란이 있지만 어딘가 편안함이 스며들어 있다. 상훈이 조용히 말한다. 민자 씨, 이 아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삶을 배웠어요. 하지만 민자 씨가 원한다면 이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민자는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자기 길을 찾아야죠. 저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청년들에게 미소 짓는다.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엄마 여기 있을게. 천천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조용히 말한다. 저 아직 당신이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민수는 종이약을 쥐며 말한다. 나도 여기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태호는 구슬을 손에 쥐며 말한다.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는다. 고마워, 너희. 그녀는 상훈을 바라본다. 선생님,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직 이해는 안 돼요. 상훈은 고개를 숙인다. 민자 씨, 저는 그때 잘못했어요. 당신의 행복을 질투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변했어요. 미안해요. 민자는 한숨을 쉰다. 선생님,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을 잃었지만 당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살아있어요. 그건 잊지 않을게요. 민자는 농장의 들판을 걸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준호는 농장에서 채소를 키우는 일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민수는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즐긴다. 태호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 민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너희 정말 잘 자랐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낸다. 이거 너희가 어릴 때 내가 쓴 거야. 너희가 좋아했던 것들, 너희 미소 다 적었어. 청년들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넘겨본다. 준호가 말한다. 여기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다고 썼네요. 이상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웃으며 말한다. 나 종이약 100개 접었다고 썼어요. 진짜 내가 그랬나? 태호는 일기장을 보며 말한다. 여기 내가 구슬 잃어버렸다고 울었다고 그게 이 구슬이에요? 민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그래, 다 너희야. 엄마가 다 기억해. 그녀는 그들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너희가 잊었어도 엄마는 다 간직하고 있어. 청년들은 말없이 일기장을 넘긴다. 그들의 눈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다. 혼란은 여전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다. 민자는 농장의 나무 아래 앉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민자는 농장에서 며칠을 더 보낸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채소밭에서 일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준호는 민자에게 농장의 토마토를 보여주며 말한다. 이거 제가 직접 키웠어요. 맛있어요. 민수는 민자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한다. 이거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예요. 태호는 민자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산이랑 강이요. 민자는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짓는다. 너희 정말 대단해.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다. 아이들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 상우는 민자에게 농장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곳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새 삶을 주고 싶었죠. 민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데려간 건 용서하기 힘들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인다. 민자 씨,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자는 한숨을 쉰다. 선생님, 저도 노력해 볼게요.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려요. 민자는 농장의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긴 식탁에 둘러앉아 모두가 웃으며 밥을 나눈다. 민자는 준호, 민수, 태호를 바라본다.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아이들과 똑같다.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친다. 그리고 펜을 들고 적는다. 오늘 너희를 다시 만났어. 너희는 기억하지 못해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미소가 번진다.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자는 농장의 들판을 걷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가슴은 아프지만 희망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지킬 것이다. 민자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본다. 새 소년의 미소. 그 미소는 이제 그녀의 곁에 있다.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천천히 농장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는 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가족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희망 농장은 황혼에 물들어 있다.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풀잎을 스친다. 민자는 농장의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쥐어져 있고 가슴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진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 민수, 태호가 서 있다. 그들은 여전히 민자를 낯설게 느끼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다. 준호는 손에 연필을 쥐고 민수는 종이약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태호는 빨간 구슬을 손바닥에서 굴린다. 민자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은 여기 있다. 그들의 숨소리는 그녀의 전부다. 민자는 일기장을 펼친다. 새 페이지에 그녀는 천천히 펜을 댄다. 오늘 너희와 함께 노을을 봤어. 너희 미소가 엄마를 살렸어.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아이들에게 미소 짓는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엄마는 이제 괜찮아. 준호가 조용히 말한다. 저 아직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민수는 종이약을 쥐며 말한다. 나도 그래요. 이 종이약 내가 만든 거 맞죠? 이상하게 손이 기억해요. 태호는 구슬을 쥐며 말한다. 이 구슬 꿈에서 당신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예요. 민자는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끌어안는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너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따뜻하다. 청년들은 어색하게 그녀의 품에 몸을 맡긴다. 그들의 어깨가 민자의 눈물로 젖는다. 농장의 바람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싼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민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상훈이 멀리서 다가온다. 그는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민자 씨, 이거 아이들이 주라고 했어요. 민자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선생님.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민자 씨,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도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당신은 내 아이들을 지켰어요. 그건 잊지 않을게요. 이제 우리 같이 이 아이들을 지켜요.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게요, 민자 씨. 민자는 농장의 들판을 걷는다. 준호는 그녀에게 토마토 바구니를 보여주며 말한다. 이거 제가 키운 거예요. 맛있어요. 민수는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한다.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예요. 읽어보세요. 태호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농장이랑 당신이에요. 민자는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짓는다. 너희 정말 대단해. 그녀는 그들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너희가 이렇게 잘한 걸 보니까 엄마는 너무 행복해. 민자는 농장에서 며칠을 더 보낸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채소밭에서 일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날 저녁 농장에 아이들이 모여 작은 모닥불을 피운다. 모두가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진다. 민수는 기타를 치며 동요를 연주하고 준호는 아이들에게 불에 구운 고구마를 나눠준다. 태호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친다. 민자는 모닥불 옆에 앉아 그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다. 민자는 일기장에 새 글을 쓴다. 너희가 웃는 걸 보니까 엄마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너희는 내 전부야.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가득한 하늘. 그녀는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준호, 민수, 태호를 바라본다.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아이들과 똑같다.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본다. 새 소년의 미소. 그 미소는 이제 그녀의 곁에 있다. 민자는 강원도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호, 민수, 태호와 약속한다.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엄마한테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저 가끔 찾아갈게요. 당신이 우리 엄마라면 그거면 충분해요. 민수는 종이약을 쥐며 말한다. 나도 종이약 더 만들어서 보낼게요. 태호는 구슬을 쥐며 말한다. 이 구슬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민자는 그들을 끌어안는다. 고마워, 너희.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민자는 서울로 돌아온다. 그녀는 외곽의 낡은 아파트 대신 강원도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연다. 카페 이름은 희망이다. 카페 벽에는 준호, 민수, 태호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이 준 선물 토마토, 책, 그림이 놓여 있다. 민자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미소 짓는다. 가끔 준호, 민수, 태호가 카페를 찾아온다. 그들은 여전히 기억을 모두 되찾지 못했지만 민자의 곁에서 웃는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준호는 카페 정원에 채소를 심는다. 태호는 카페 벽에 새 그림을 그린다. 민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다. 어느 날 상훈이 카페를 찾아온다. 그는 민자에게 말한다. 민자 씨, 이 아이들은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민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지켰잖아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민자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엄마예요. 민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 민수, 태호가 들어온다. 그들은 민자에게 달려와 말한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자는 그들을 끌어안는다. 어서 와, 내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다. 카페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민자는 일기장을 펼치고 새 페이지를 쓴다. 오늘 너희가 엄마라고 불렀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노을이 카페 창문을 비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너희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민자는 카페 문 앞에 선다. 손에는 연필,
종이약, 구슬이 쥐어져 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다. 너희는 내 전부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난다. 민자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말한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그녀는 카페로 돌아간다. 문이 닫히고 카페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다. 민자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는 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강원도의 하늘은 맑고 별은 끝없이 빛난다. 민자의 카페는 작은 등불처럼 그 빛 속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자와 그녀의 아이들은 웃고 있다. 그 웃음은 농장을 지나 강원도를 지나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 민자는 안다.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 민수, 태호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영원한 희망이다.